안녕하십니까? 프로 EQ부입니다. 오늘은 멘탈 컨디셔닝의 첫 강좌 내용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1.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원인을 알면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주변 환경에서 원인을 지목하고 싶어 합니다. 원인이 의식에 뜨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부모님이 준 스트레스 때문에 현재 아프고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병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마련해 줍니다. 조금 심각할 때는 날 낳은 책임을 져라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돈만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비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정신작용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결정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정신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신은 자연보다 엄격하게 인과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정신에 원인이 없다면 결과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결과란 우리가 생각하는 증상입니다. 즉,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란 나의 정신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나의 정신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즉 나는 스스로 방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병이 가벼워진다는 말입니다. 디지털 정신분석. 부모님을 병의 원인으로 지목한다면 증상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병의 원인이 사라진다면 병도 사라져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없으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없어져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엉뚱하게 지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서 양육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길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내용이라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면 좌절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시달리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엉뚱한 원인을 지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어떤 상황을 기억해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트라우마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도 실제 트라우마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말로 외상으로 번역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프로이트는 정신의 자극 보호대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정신에 있는 자극 보호대를 뚫고 들어와서 정신에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것도 방어할 틈이 없습니다. 트라우마 상황에 처한다면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방어할 수 없으니까 대비를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외상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정신질환이 촉발되는 사건을 두고 촉발 사건 혹은 유발 사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트리거죠. 트리거로 부르는 이유는 본격적으로 발병하면 현실에서 총알처럼 멀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두고 원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증의 원인은 삶에서 형성된 정신 구조에서 찾습니다. 생활을 통해 축적된 구조적 요인들이 충분히 발달하고 촉발 사건을 거치면 현실로 튀어나오고 그때부터 증상으로 현실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본격적으로 현실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의식에서는 일종의 분열 작업이 일어납니다.
분열이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분리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등장합니다. 의식이 분리되면서 동시에 생각 간의 연결고리가 엉뚱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죠. 이때 잘 오면 논리적 판단 과정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논리적 토대가 병리적입니다. 과정이 아무리 괜찮아도 결과는 토대를 따라 병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수학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답을 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작용 덕분에 원인을 스스로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르게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유명한 말 중에서 자기 분석은 실패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식 분리를 통한 가공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의식은 우리 의식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사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원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큰 충격을 받은 것도 일부 요소로 작동합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병리적 현상을 보이는 캐릭터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는 서사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병을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힘들게 살아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거의 다 찾은 것 같다고 생각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잠시 중단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찾기보다 행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인을 지목하는 것은 당장의 증상을 받아들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신분석원.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컨디셔닝 프로그램은 주별로 생활에 변화를 줍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생활에 조금의 변화만 줘보시기 바랍니다. 강좌를 몰아서 보셔도 프로그램은 한 주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의 과제는 자기 생활에 있어서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루의 일정들을 보면 들쑥날쑥해 보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기 일정에 시간을 정해보시고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강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좋게 실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으니 실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